안녕하십니까. YBC 미주 방송 연합방송입니다. 데이비전 기자입니다. 오늘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오늘 국제정치외교협회장이신 이한범 박사님을 모시고 그 정치 현안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지내셨죠? 예. 제가 궁금한 거는 첫 번째로 지금 텔레비나 모든 매스컴에서 다뤄지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의 발의로 채택된 현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법안에 대한 지금 추정인데요. 이 문제의 발생 원인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대통령의 통치 리더십이 어떤 그 허점을 보였기 때문에 생겨난 그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발휘했던 그 리더십이라는 거는 본인 일변도의 리더십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이번에 야당도 제가 볼 때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는 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제1 필두로 내세워서 이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왜냐 국회에서 야가 충분히 합의해가지고 보상 문제라든가 향후 대책 문제라든가 이런 사고가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하는 대책 문제를 자기들끼리 협의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협의가 만족하게 되질 못하니까 자기들 정치력 없는 거는 반성을 하지 아니하고 이거를 청와대를 상대로 싸워서 끌어내려서 이겨보자 하는 이런 40-50년대의 그 싸움꾼 근성 이런 걸로 그 제출을 했기 때문에 야당도 잘못된 거고 또 이런 원인을 제공한 대통령 통치권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말이죠. 이 통치권에 대해서 권위주의를 공격하는 야당의 공격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거쳐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대통령들이 수없이 많은 이 법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건의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들이 그 국회가 제출한 법안을 거부해버린 건이 64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64건 중에서 헌법 제53조 2항의 그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 통과된 게 겨우 10건 정도도 되질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대한민국 1945년 정부 수립 이래 야당이 여당에게, 여당이 야당을 또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법에 대한 그 저항이 말하자면 20% 정도도 현실화되지 못했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아직도 민주주의의 원칙인 삼권분립, 입법, 사법, 행정의 민주적 제도의 시스템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권한을 많이 나눠 가지려고 팽팽하게 싸우고 있는 현상이다. 이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다. 그런데 제가 하나 이 방송에서 아쉽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신임을 못 받고 있고 국회의원들이 임무를 다 못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위한 어떤 입법을 제대로 형성도 못한 과정에서 이 법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야당의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에도 큰 문제가 있고 이걸 같이 맞서서 대화로 소화해내지 못한 여당의 김무성 대표의 정치력에도 문제가 굉장히 많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는 서로 화합하고 타협하고 노력해서 화합시키는 종합예술인데 이 예술의 그 조화를 이루어내지 못한 대통령의 통치력에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래서 이 문제는 빨리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번에 국회가 다시 문제 삼지 않도록 청와대가 최선을 다해서
여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지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좋으신 네.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통일 정책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는데요. 이걸 다 다루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또 본 기자는 궁금해서 앞으로의 오늘은 구체적인 정치 상황에 대해서 박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셨으면 네, 고맙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현안을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이런 그 통일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질문하시는 그 정 기자님의 애국심에 대해서 심심한 존경을 표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남북한은 통일이 돼 있습니다. 네. 통일이 돼 있는데 돼 있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손을 내밀고 있지 못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손을 내밀면 통일의 문은 열리는데 네. 그걸 열 줄을 모른다. 아, 이런 상황에 지금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북은 이북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지금 이북의 핵무기와 남한의 경제와 맞물려 가지고 서로의 우위를 팽팽하게 다지고 있는데 네. 이거 제가 통일은 이미 와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린 거는요. 남북한 지도자들이 만나서 1시간이면 합의해서 손잡고 함께 우리가 지금 치러야 될 남북한 통일 비용이 말이죠. 1조 8천억 1경억을 넘어서서 어마어마한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예, 예. 근데 이거를 한국 경제가 감당한다, 경제적으로 발달됐으니까 문제 없다.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 왜냐? 저희 나라 자체가 1117조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나라인데 그 통일 비용 물고 나면은 이 국가는 송두리째 빚쟁이가 돼버리니까 그건 안 되고 이 통일 비용은 왜 대한민국이 분단이 됐는가? 이거는 정 기자님 잘 아시다시피 38선을 정 기자님이 갈라놓은 것도 아니고 북한 아이들이 갈라놓은 것도 아니고 우리 남한이 갈라놓은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강대국들의 협의와 합의에 따라서 분단을 시켜놓고서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이걸 메꿔준다는 약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오늘 대한민국에서는 정치권에서 처음 듣는 얘기고 언론들도 생각을 미처 못하고 있던 통일에 대한 새로운 말씀을 제가 기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1945년에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에서 대한민국을 하나의 국가, 정치 체제로 회복시키겠다 하고 미, 소, 영, 중 이 4개국 대표가 약속을 했었습니다. 네. 그 약속을 구체화시킨 게 소위 모스크바 외상,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 소련 대통령, 그 다음에 영국 대통령이 지명한 3상회담이라는 거는 3 외무부 장관을 모스크바에 보내가지고 여기에서 조선 문제 타결을 결정을 했었습니다. 예.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조선을 남과 북을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정치 체제로 통합시키고 하나의 통일국가로 형성을 시켜서 경제 단위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미소 공동위원회를 운영을 한다. 네. 그래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2주일 내에 발족시켜서 한반도를 통일시키겠다. 네. 이것이 지금 미국 국회에도 미국 백악관 도서관에도 하와이 동서문화센터 도서관에도 이 다 지금 그 문안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요, 기자님, 지금 국제법의 기초가 기자님하고 저하고 괜히 어떤 논쟁을 하다가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기자님이 따귀를 한 대 갈겼어요. 그러면 제가 그 따귀를 맞고 이빨이 빠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계 국제법의 기초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를 가해한 정 기자님이 이 피해를 입은 제가 고소했기 때문에 고소자의 이빨값을 물어줘야 되는 게 국제법의 기초입니다. 네. 그렇다면 38선을 그어서 북한은 소련이
남한은 미군이 진주해서 일본군의 모든 잔재를 정리한 다음에 다시 하나로 묶어서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4.8선을 긋는다 하고 이미 얄타 컨퍼런스하고 카이로 선언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봉합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2주 내에 1945년 11월 달에 봉합시키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 70년간을 봉합을 안 시켜줬기 때문에 한반도는 이산 가족이 1,000만 이상이 그때 젊었던 아이들이 지금 70대, 80대, 90대가 돼서 거의 죽어가고 있고 오늘 또 죽고 있고 내일 또 죽을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2주 내에 발동하려고 했던 공동위원회를 발동을 안 시켰기 때문에 네. 이제는 북한 최고 지도자, 남한 최고 지도자가 모여서 우리 민족의 이 고통, 분단의 아픔 이거를 해결하려면은 삼상 회담에서 협의했던 국제 협약을 지켜라 하고 선언하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고 그렇게 되면은 통일이 됩니다.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일이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빨리 조국의 통일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정은 우리들의 경제가 그것을 뒤따르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이 좀 더 이 국민들을 위해서 신경을 쓰셔서 정치를 좀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는데 늘 국회는 싸움판이고 그래서 국민들이 과연 어디에다가 기대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하고 한숨 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회의원도 잘 선정해서 맞습니다. 옛날에 고무신짝 주고서 찍던 맞습니다. 그런 시절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진정한 애국자로서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떻게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말 잘 선택해서 찍어야 맞습니다. 되겠습니다. 기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4명의 국무총리를 추천을 했는데 국회에서 다 비토를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앞으로는 대통령 후보자를 이제는 청문회를 해가지고요. 국민청문회를 거쳐서 후보들이 나와야 될 이런 실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 근데 통일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제일 시급한 거는 1970년대에 제가 리드하고 있는 국제정치외교협회에서 주최한 통일 외교 세미나에 브란트 서독 수상을 제가 초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때 오셔서 저하고 박정희 대통령도 같이 참석해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날 브란트 수상이 제 귀에다 대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1963년서부터 통일을 위해서 동독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서독인들을 서독으로 데려오느라고 돈을 주고 데려왔었습니다. 그런데 네. 진정한 통일은 북한과 남한 국민들의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는 상황을 만들고 통일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이런 얘기를 했던 아주 절박한 말씀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 문제의 가장 핵심은 지금 대내적으로 국회가 싸우고만 있는데 네. 호남 경상도의 갈등,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갈등, 네. 높은 사람과 얕은 사람과의 갈등, 늙은이와 젊은이의 갈등, 이 모든 갈등 구조를 빨리 없애고 국민이 하나 되는 화합 정치를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출연이 되어야 될 중대한 시기라고 저는 보고 예,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발표됐겠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미국 방문에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런지가 전문가 입장에서 설명을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외신이나 저희 한국의 신문이나 또 유럽 지역의 언론들이 지금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와 회담을 위해서 스케줄이 잡혀서 온다는 걸 보도를 하고 있는데 유럽 신문들의 의문은 왜 무엇을 어떤 어젠다를 토론하기 위해서 오는 건지 우린 이해가 안 간다 하고 보도하는 사람들이 보도하는 언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아베가 와서 미국 상하 양원에서 합동 연설을 할 때 그 연설 내용에 한국과의 2차 대전에 관련되어 있는 깊숙한
원한 관계, 네. 예를 들어서 그 위안부 문제, 네. 그 다음에 노동자를 끌어다가 많이 죽였던 그 죽음에 대한 문제, 네. 이거를 아베가 역사 정리 차원에서 사과를 하고 사죄를 하고 서독의 브란트가 프라하에 가서 무릎 꿇고 그 히틀러가 저질렀던 범행을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했듯이 이럴 줄 알았는데 이건 한마디도 없는 그런 걸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던 아베에게 그런 미 의회에 연설 기회를 준 거는 미 의회가 아베의 모든 정책과 일본을 받아들인다는 증거 아니겠는가? 예. 그렇다면 한국하고 지금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는가? 네, 그렇죠. 예, 이래서 미국하고 일본하고 결속이 돼버리면 한국은 미국하고 결속이 돼봐야 일본 따라가는 형국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 있어서 큰 힘의 공백이 생길 거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뭐하러 이번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이런 그 의구심들을 많이 품고 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죽기 2개월 반 전에 네, 조지 W. 부시가 초청을 해서 미국에 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와가지고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느냐 하면 말이죠.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2차 FX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주한 미군의 그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네. 너희가 이번에 새로 개발된 F-15K 네. 이라는 전투기를 사라.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북에 그 공격이 있을 때 언제든지 그걸로 다 막아주겠다. 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사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돈은 걱정하지 마라. 빌려줄 테니까 사라. 이래가지고서 전폭기를 80여 대 네. 사라고 강요를 해줬습니다. 그때 이 강요에서 산 전투기가 약 12억 달러 올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때도 F-16, F-18을 강제로 사라고 그랬고 소련이 소련이 제공한 북한의 미국 죄송합니다. 미국 21을 이기려면은 우리나라 비행기를 사지 않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강압을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뭣도 모르고 이 사인을 해버려서 그 FX 사업이 지금 금년에 끝납니다. 예. 이 40대로 사는 돈이. 예. 그래서 이거 사는 동안에 경제가 휘청할 만큼 휘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정치학을 연구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오시면은 틀림없이 미국 정부는 또 지금 그 산트로이스 보잉사에서 만들고 있는 F-15 같은 그 전투기 외에 또 다른 전투기를 얘기해서 사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그럼 이거를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지혜로 대처할 것이며 또 일방적으로 달러만 주고 필요 없는 우리나라 지형에 맞지 않는 전투기 구매 때문에 예산 낭비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말리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후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예. 네. 아,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뭐 사드를 중국에서 한국에 배치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사방에서 일어나는데 뭐 강대국에서 이 약소 국가를 압력을 이 무기로 하는데요. 정말 한국은 그 무기를 사다 보면 허리가 휘청하고 물론입니다. 경제가 예. 엉망인데 네. 박사님이 잘 보셨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아버님 박정희 대통령님의 그 지도력과 그런 걸 옆에서 레이디 퍼스트로서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많이 공부가 되고 그것이 참작이 돼서 이번 정치를 좀 잘 할 것이다라고 기대했습니다. 근데 뭐 여러 군데에서 말들이 많아지는데 과연 그 영특한 대통령께서 왜 이런 정치 현안에 대해서 왜 대처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미흡하다고 하고 또 야당에서는 사사건건 시비를 물고 늘어지는데 과연 어디에 우리 박 대통령이 손을 대야만이 정말 훌륭한 지도자로서 한국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가 한 말씀만 해주시죠. 정 기자님 아주 국제적인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빨리 깨어나셔야 됩니다. 지금 머리가 잠자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빨리 제가 평가할 때는 대통령, 통치권자로서는 게으르다고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메모 수첩에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지금 이번에 그 법무부 장관 그 공천을 하는 거 보니까 여기도 문제가 있는데 이제는 이 수첩 그 메모해놨던 걸 버리고 과감하게 게으르다는 얘기는 뛰어다니면서 진짜 옛날 백범 김구 선생 같은 분 이런 그 민족 지도자, 국가 지도자,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사람들을 모두 모셔다가 그분 댁에 가서 잠을 자면서라도 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모셔다가 국가를 좀 빛나게 할 수 있는 이런 열심을 보여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수첩 안에 있는 명단 외에는 다른 걸 보지 않으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늘 겪고 있다. 또 여성일에는 사고의 한계가 어떤 초월적 경지를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다. 지금 처녀로서 남 외국에서 부를 때는 미스 프레시던트, 처녀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입장이 있습니까? 그럼 이 정치를 잘만 하면은 세계적인 여성 영웅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지금부터라도 남은 임기 동안에 깨어나라.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열심히 뛰어라. 높이 뛰어라. 넓게 봐라. 그리고 야당을 또 정치적인 적을 포용하는 포용력을 가지고 내일을 승화시키는 이런 결단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하늘을 보고 지금 자기가 어디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국제정치외교협회장이 이한범 박사님을 모시고 방금의 현금의 정치 현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YBC 미주방송 데이비정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